최근에 설계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가스레인지냐 전기레인지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전기레인지 중에서도 인덕션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덕션을 설치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유를 물어보면 확실히 이게 화력이 좋아서 조리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인덕션을 다른 가전들처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설치해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비학입니다. 오늘은 주방 4대 기기 중 하나인 인덕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전기레인지가 그냥 인덕션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기레인지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조리기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은 전기레인지의 한 종류이고요. 인덕션 말고도 하이라이트, 코일, 핫플레이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잠깐 캐나다에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코일이랑 핫플레이트를 써봤거든요. 조리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너무 화력이 안 좋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쓰는 전기레인지는 대부분 인덕션과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전기 방식보다 가스를 먼저 썼었죠.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관리상의 불편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요즘 전기레인지로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선 가스레인지와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인덕션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가열 방식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는 가스로 불꽃을 만들어서 가열하는 방식이고요. 하이라이트는 전기로 열선을 데우고 그 열선이 상판을 가열하는 직접 가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조리기구에 관계없이 상판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반면에 인덕션은 자기장을 유도해서 용기만 가열하는 간접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상판이 직접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덕션인데요. 인덕션의 장점은 조리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상판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눌러붙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유지관리가 그만큼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화구 자체에 열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이죠. 원래 인덕션이 엄청 비싼 편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국내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물론 이 수입 제품들은 여전히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덕션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가열 방식 자체가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철 성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제 용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불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굽는다거나 아니면은 냄비를 들고 요리를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인덕션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면 전부 다 마찬가지죠. 다음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의 장점은 역시 유지관리 측면인데 이게 판이 평평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비해 청소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인덕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저렴하지만 인덕션에 비해서 이 전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편입니다. 단점은 조리 속도인데요. 조리 속도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이 상판 자체를 데워서 가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화구에 잔열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얀 얼룩이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잔열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하이라이트도 역시나 직화로 요리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인데요. 가스레인지는 우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인덕션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자체가 전기요금에 비해서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 사용비가 적고요. 그리고 뭐 직화 요리나 뭐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 가스 방식이 전기보다는 조금 더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스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실제로는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직접적인 열이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내가 좀 더워진다는 게 또 단점이고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인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에 비해서 청소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관상으로 딱 봤을 때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조리속도 측면에서는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순으로 인덕션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가스레인지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제일 느려요.
제품의 가격 측면에서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순인데 인덕션이 가장 비싸고 가스레인지가 가장 저렴합니다. 국내 제품 기준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인덕션이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하이라이트는 뭐 절반 가격인 5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가 좋고 가스레인지가 좀 불편합니다. 반면에 이 요리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가스레인지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보다 낫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인덕션을 쓰고 계신데요. 그런데 인덕션은 이 전자기기다 보니까 가스레인지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뭐 출력이나 기능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덕션의 출력입니다. 인덕션은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출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품들의 경우에는 출력이 뭐 낮은 것에서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출력은 대부분 3400W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제품들은 7000W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출력이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아파트에 설치할 때 아파트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력 자체가 이 제품들을 커버할 정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연식마다 세대 내 전기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보통 5000W거든요. 그 말은 별도의 단독 배선을 해줘도 7000까지 제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제품이 3400W로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단독 배선을 하지 않더라도 콘센트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전력량이 3300W이기 때문인데,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단독 배선을 해주면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할 때 뭐 간섭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좋긴 하죠. 단독 배선을 하면 4400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력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차단기에 보시면 20A 이렇게 숫자와 알파벳이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220V를 곱해주면 그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20A에 단독 배선을 해주면 4400W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단독 배선 없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 콘센트에서 커버할 수 있는 3300W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수입 제품과 국산 제품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은 요리에 완전 진심이라서 냄비를 3-4개씩 올려놓고 높은 화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3400W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출력을 확인하실 때는 이 기기 전체가 아니라 이 개별 화구의 출력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마다 개별 화구의 출력이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개별 화구의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화구의 출력도 꼭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덕션의 상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덕션의 상판은 유리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거나 긁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유리 재질을 잘 비교해보고 고르는 게 중요한데, 유리 재질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테두리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리기구를 생각해보면 뭐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것들이 꽤나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게 되면은 충격이 꽤 큽니다. 상판 유리의 내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 테두리 부분이에요. 이 가장자리는 아무래도 약하거든요. 물론 가장 예쁜 거는 이런 프레임이 없는 디자인이겠죠. 그런데 무쇠 같은 무거운 조리기구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임의 소재나 디자인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덕션의 화구인데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화구는 뭐 3구나 4구를 많이 쓰죠. 보통은 한 번에 4가지나 되는 조리기구를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구를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활용 측면에서도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같이 올려놓고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구의 개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아무데나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이거를 뭐 프리존, 플렉스존 뭐 이렇게 브랜드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이름 그대로 특정 위치가 아니라 인덕션에 아무 곳에나 조리기구를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무 곳에나 놓아도 조리가 가능한 원리가 이 자기장을 유도하는 코일이 특정 화구가 아니라 인덕션의 전체에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일이 깔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력 자체는 기존의 3구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인덕션은 조리를 담당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른 인덕션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덕션의 배치입니다. 인덕션은 주방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순서는 냉장고,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순입니다. 사실 인덕션뿐만 아니라 개수대나 냉장고 같은 이 주방 기기들은 싱크대 레이아웃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별도의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션은 동선상 개수대와 붙어 있고 냉장고와 멀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인덕션의 위치가 적정한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계획할 때 후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싱크대 상판 타공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인덕션은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제품을 바로 설치하지 않고 상판만 미리 타공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 제품의 스펙을 알려주면은 그거에 딱 맞게 상판을 뚫어 놓는데 나중에 실제로 설치하다 보면은 인덕션의 전원선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싱크대에 타공을 하면 주변으로 상판을 보강을 해주는데 주변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 전선 때문에 나중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판 주변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덕션 하부 공간인데요. 그 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싱크대의 수납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요즘 빌트인하는 주방기기들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식기세척기인데 이 식세기를 설치할 공간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덕션 아래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 다른 위치에 배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식세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문제입니다. 그게 이 인덕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덕션에서 발생하는 열이 식세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덕션을 띄워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쉽죠. 사실 위치상으로도 개수대 옆에 조리대나 준비대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열대 밑으로 가게 되면 개수대랑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세기에 그릇을 넣고 빼는 것도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인덕션 하나만 해도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훨씬 더 많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고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썼어요. 인테리어 준비부터 실제 현장에 감리까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